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성구 이전에 대해 박성효 이사장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주무부처와 협업 등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도 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정대로 6월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건데 상인 반대와 정치 쟁점화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유성구로 이전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논란 속에 박성효 이사장이 사옥 이전을 돌이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0년 넘은 건물에서 직원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고 업무 공간도 좁아 직원 80% 이상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복지가 무엇일까 하고 물어봤을 때 청사 이전이 가장 큰 복지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노조도 90% 이상이, 저희 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80% 이상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10억 원이 넘는 건물 보증금을 포함해 연간 임차 관리비가 17억 6천만 원에 달하지만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 콜센터의 경우 보증금이 절반으로 줄고 연간 비용도 3, 4억 정도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거리도 20km 이상 줄어 출장 시간 절감 등 업무 효율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소진공이 원도심 활성화의 전부인 것처럼 이전에 발목을 잡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원들이 여건과 업무 여건, 경제적 비용을 등등을 따져서 대전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중구에서 유성구로 이사 간다는 걸 가지고 발목을 잡고 가끔은 비난과 압력을 행사하는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시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엔 시에서 8곳의 이전 부지를 제안했지만 소진공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곳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소진공이 대전시 산하 기관도 아닌데 대전시 승인이 필요한 건지 되물으며 오는 6월 예정대로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이사장이 이전 강행 의지를 천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 건물 앞에서 인근 상인들이 이전 반대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인 가운데 오는 30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소진공 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발명을 권리화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건데 KT&G 측은 기술 고문 계약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KT&G가 2017년 내놓은 관련형 전자담배 릴입니다. 열을 가하는 쇠막대로 내부에서 담배를 쪄내는 기술이 들어가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와 함께 국내 전자담배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발명한 KT&G 전 연구원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2조 8천억 원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국내 사법사상 개인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액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대근 전 연구원은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관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는데 회사 측이 직무 발명을 권리화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과제를 갖다가 드롭시키라고 계속했죠.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이후로는 계속 지속이 되지 못하고. 특허도 국내에만 출원해 2015년부터 해외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전자담배들이 출시돼 세계 시장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후속 연구가 거절당하는 가운데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광연구원은 KT&G가 2017년 자체 전자담배를 출시해 수익을 올리고도 자신에겐 법으로 보장된 직무발명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직무발명이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무조건 직무발명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KT&G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KT&G는 곽 전 연구원과 기술 고문 계약 과정에서 7천만 원 상당의 급여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됐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기술의 중요성이나 상업화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해외 특허 출원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광연구원의 기술도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찬반 논란이 계속됐던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처음 상정한 뒤 4개월여 동안 가결과 부결을 반복하며 이뤄진 네 번째 표결로 학생 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첫 폐지 사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제안했으며 충남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보장되는 학생 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폐지에 반대해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CT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CTS 기본 계획안에 대한 민자 적격 심사를 KDI에 의뢰한 가운데 예타 조사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주요 거점을 시속 180km 급행열차로 잇는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CTX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CTX 출발지인 정부 대전청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며 민간업체의 최초 제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CTX의 기본 계획안은 정부 대전청사와 정부 세종청사, 청주공항 등 64.4km 구간을 광역 급행열차로 연결하고 조치원에서 서울로 가는 경부선도 직행으로 잇게 됩니다.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기존 45분가량 걸리던 것을 15분으로 단축하고 대전청사에서 서울역까지도 환승 없이 96분 만에 도달하겠다는 겁니다. 본 과업은 정부 대전청사역부터 청주공항까지 가는 광역 급행철도 외에 추가로 조치원에서 경부선과 연결해서 직행으로 갈 수 있는 지역 간 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CTX 총사업비는 5조 원가량이며 정거장 위치와 개수는 아직 미정으로 다만 급행철도인 만큼 주요 거점에만 역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최초 계획안을 예타조사에 해당하는 민간 적격성 조사를 KDI에 의뢰해 2026년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2034년에는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약속했던 일정대로 KDI에 우리 CTX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를 충청 3개 시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광역 급행철도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TX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앞당기고 그리고 또 우리 대전이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민간 주도로 대전과 세종, 충북으로 잇는 CTX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충청권 30분 생활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방우주 소부장 3D 프린팅 공동제조센터 구축 사업에 대전시가 선정됐습니다. 국비 1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해 대전 산업단지 등의 2027년까지 3D 프린팅 소부장 공급기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이 전략사업인 국방우주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전 산단을 국방우주 첨단 부품 공급기지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 서산과 태안 가로림만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 점박이 물범이 올해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에서 번식한 뒤 봄이면 우리나라로 내려오는데 모래톱이 많고 먹잇감이 풍부한 가로림만을 특히 좋아해 매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이 추진 중인 서산 태안 가로림만에 점박이 물범 2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잔잔히 출렁이는 물결 사이 모래톱 위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다 바다로 들어가 머리만 쏙 내민 채 헤엄을 칩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점박이 물범은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한 뒤 봄이면 우리나라로 돌아와 11월까지 머뭅니다. 특히 서식지 충성도가 매우 높아 가로림만을 한 번 찾았던 물범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계속 가로림만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올해 가로림만에 돌아온 것이 처음 확인됐고
현재 새끼 물범 1마리를 포함해 모두 5마리까지 관찰됐습니다. 워낙 개체수가 적은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가로림만에선 최대 13마리까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가로림만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륙에서 점박이 물범이 관찰되는 곳이고 서식을 하는 곳인데요. 가로림만 안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모래톱이 사람들 접근도 없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지에서 눈으로 점박이 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얕은 수심에 모래톱이 잘 형성되어 있고 먹이가 풍부해 서식지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가로림만을 상징하는 해양 생물로 가로림만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동물입니다. 충남도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오는 6월 말 나오는 만큼 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해 점박이 물범을 포함해 상괭이와 흰발 농개 등 가로림만 멸종 위기종들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공주시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금강 옛 뱃길 복원 사업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는 금강 옛 뱃길을 복원해 공주에서 세종 간 황포돛배가 오가는 사업을 위해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에 설계 용역비 6억 원을 반영했고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의회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금강 담수가 필수적이고 수질 오염이 불가피해 환경부와 환경단체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삭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재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충남 아산 현충사와 곡교천, 온양온천역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거북선 노젓기 대회를 비롯해 이봉근 명창의 창작 판소리, 이순신가가 첫 선을 보이는 가운데 이순신 액자 만들기와 전술훈련 체험, 승마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오는 26일 공식 개막식 이후에는 군악대 공연과 조선 서커스, 이순신 장군 출정 행렬 퍼레이드 등 주말을 맞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세종시에서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택시 잡는 일인데요. 늘어난 인구에 비해 택시 수가 전국 최저 수준이기 때문인데 세종시가 국토부를 설득해 택시를 68대 증차한 데 이어 취약지 우선 배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택시난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 없는 택시 문제는 세종시 주민들에게 익숙한 풍경입니다. 세종시에는 택시 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 근처나 도로에서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택시 타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관공서나 버스 터미널에서도 택시 타기 힘들고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택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7월 인구는 10만 3천에서 280% 증가한 반면 택시는 55% 느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기준 택시 한 대당 인구는 895명으로 인근 청주의 207명, 천안 299명, 아산시 325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국토부를 설득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택시 면허를 새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증차 규모는 68대로 현재 438대의 택시가 506대로 늘게 됐는데 증차분 모두를 운행 시간이 긴 법인 택시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또 신규 면허 전량의 영업 범위를 택시가 부족한 신도시에 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년 동안은 신도심에 한정해서 운행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도심 내에서 택시가 부족했던 문제들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단거리 운행을 기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우선 배차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택시 배차율이 떨어지는 신도심 11곳을 선정해 택시를 우선 배차토록 하고 이를 수용한 기사에게 건당 2,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정책들이 대중교통 명품 도시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택시를 찾기 힘든 세종시의 모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논산시는 오늘 CJ제일제당 등 42개 기업, 단체와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를 위한 환경을,
농업인과 산업이 상생하는 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논산시와 기업, 단체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해 농촌 기업과 농촌이 상생 발전하는 동반 성장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표 과학 행사인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내일부터 4일간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및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과학축제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통합 개최돼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이라는 주제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2년 연속 개최하게 됐다며 과학과 문화, 예술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SUV 차량이 주차장 울타리를 뚫고 열차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60대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차량이 떨어진 선로는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선로라 인명피해나 열차 지연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철도 경찰은 철도 훼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올해 충남 서산시에 사회공헌기금 7억 7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한화토탈의 사회공헌기금은 교육지원청과 자원봉사센터, 장애인 작업장 등에 전달돼 지역 저소득층과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화토탈 임직원들은 매달 월급의 0.5%를 기부하고 회사도 그만큼 추가해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천안과 아산, 보령, 예산 등을 돌며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2,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으며 범죄 수익금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